오늘 초대 손님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빅데이터 읽는 남자, 김덕진입니다. 네, 아주 멋진 초대 손님 오늘 모셨습니다. 인사이트 연구소가 어떤 것인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또 주제가 사실 메타버스라는 건데요. 그렇죠. 우선 부소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빅데이터 읽는 남자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저는 이제 온라인상에 있는 SNS 데이터나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 여러 가지 글들을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트렌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는 그런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기업에는 마케팅이나 전략 이런 걸 짜기도 하고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또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을 또 제안해드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오늘 또 주제이잖아요. 이제 최근에 사람들의 관심사를 계속 쫓아보니까 저도 한 작년부터인가 갑자기 이 키워드가 떠오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들, 내용들도 연구하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요즘 보면은 모든 분야에서 메타버스 빼고는 얘기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 반면에 아직도 그게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신부님 어떠세요? 저도 사실 이 메타버스 처음 이 방송 위에서 들었을 때는 잘 몰랐거든요. 무슨 버스, 우리 타고 다니는 무슨 버스 얘기인가.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있으시니까 좀 쉬운 용어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마 이거 메타버스 관련돼서 방송이나 여러 가지에서 하면 역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메타버스 아닙니다. 타는 버스 아니에요. 이 얘기부터 먼저 드리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 탑승한다 이런 얘기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메타 그리고 유니버스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는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어의 이제 초월. 그렇죠? 그리고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 이제 우주 세계잖아요. 그러니까는 초월 세계, 초월 세상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면 좀 또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서 2021년 1월에 이 메타버스라는 말 좀 순화어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확장 가상 세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도 쉽지는 않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말을 좀 표현을 하면 가상의 세계인데 조금 더 넓어졌다. 확장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VR 기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좀 더 확장되어서 현실과 가상이 함께 가는 이러한 세계로서의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R 기기 정도는 우리 어디 관광지에 가면 이렇게 쓰고 실제로 360도 이렇게 도는 거 볼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어르신들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이 그렇죠. 요즘은 VR 방 이래가지고 뭔가 롤러코스터 같은 거 실제로 타는 게 아닌데 이거 끼고 나면 시각적으로만 해서 툭 떨어져 난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바닥 보면은 이거 떨어질 것 같아 이런 거 느끼신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VR이 그러면 메타버스인가? 아니면 게임이 메타버스인가 이럴 수 있는데 메타버스의 궁극적인 모습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주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지금은 아닌데 기술이 만약에 가장 진화가 되면 메타버스가 꿈꾸는 미래는 모든 인터넷이 3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3D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서 쇼핑몰을 하잖아요. 근데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냥 사진 보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인터넷에 있는 2D의 사진을 보고 제가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 우리가 구매하는 거랑은 다르죠. 우리는 실제 현실에서는 백화점에 가서 물건도 보고 이것저것 즐기다가 점원한테 이게 뭐예요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만져도 보고. 그렇죠. 근데 이제 3D, 그러니까 모든 인터넷이 3D가 된다는 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처럼 VR 기기를 끼거나 혹은 어떤 게임과 같은 현실인 거죠. 요즘에 게임이 워낙 되게 실감 나잖아요. 그런 게임과 같은 공간에서 마치 우리가 게임을 하듯이 그 안에서 어떤 물건을 보기도 하고 물건을 주문을 누르면 실제로 우리 집에 택배로 오는 거죠. 혹은 우리가 배달앱 같은 경우도 지금 배달을 할 때는 어떤 배달 앱을 켜서 배달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떠한 가상 게임과 같은 공간. 막 갑자기 상대방하고 싸움을 하다가 야, 너 배고프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배고프니까 주문할까?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옆에 우리가 보는 중국집 같은 게임상에서 샵에 가서 주문하는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주문을 하면 실제로 우리 집에 배달이 오는 겁니다. 일종의 광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광고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3D로 옮기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내 자신이 마치
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더 주는 이런 게 이제 메타버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가벼우실 것 같습니다. 뭐 알듯 말듯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보니까 너무 우리 일상에서 가깝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 메타버스는 우리 일상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 있나요? 말씀드렸던 그 3D로 모든 것이 인터넷이 된다는 게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쳤을 때 지금 어디 와 있을까라고 하면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면서 화상으로 회의를 하잖아요. 이런 화상 회의도 일종의 메타버스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누군가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소통하는 이런 것들도 메타버스의 개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게 교육 쪽, 그 다음에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대학교에서 그 입학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를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 실제로 그 학교의 체육관을, 운동장을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 게임 같은 공간에 들어가면 그 운동장, 원래 현실에 있는 대학교의 운동장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운동장에 내 캐릭터들, 즉 아바타라고 표현하는 각자의 캐릭터가 같이 모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 올해 초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 운동장에 이제 우리 캐릭터들 같은 아바타가 모이잖아요. 모이게 되면 그 앞에 그 체육관에 아주 큰 스크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육관 스크린, 운동장이죠. 운동장 큰 스크린에 갑자기 화면이 뜨면서 총장님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장님의 아바타가 뜨는 건가요? 아니, 그건 이제 총장님의 영상. 살아가는 2021년 신입생 여러분, Good to Great. 선서. 나는 신입생을 대표하여 선서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도 보고 아바타로 이제 소통도 하고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또 이제 비슷하게 친구들한테 미션을 줍니다. 예를 들면 총장실에 가시면 우리가 어떤 기프티콘을 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우리가 대학교 다니면서 그 딱딱한 총장실이나 뭐 학교 역사 이런 거 잘 안 찾아보잖아요. 그랬는데 게임이고 기프티콘을 준다니까 가보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가서 우리 학교가 이러한 역사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오히려 실제 현실에서는 오히려 못 느껴볼 이런 일들인데 그러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체험한다든지 이렇게 뭐 교육이나 아니면 회의 이런 것들에서 좀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콘서트도 요즘에는 이 안에서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 있는데 게임이라고 하면 특히나 이제 총싸움 게임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게임에서 뭘 할까요, 우리가? 총싸움 게임이면 그냥 그 상대방의 악의를 무찌르고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게임이니까 뭐 총싸움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최근에 나오는 게임이 그래픽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야, 이거 게임만 하지 말고 이 안에서 우리가 춤도 출 수 있게 해주고 이 안에서 우리가 영화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친구들이 게임이거든요. 근데 게임인데 총싸움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같이 영화 보고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럼 게임 안에 나오는 캐릭터랑 나랑 연결시켜서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캐릭터들을 만들어 놓고 그 캐릭터들끼리 대화하는 거죠. 근데 이 게임에 누가 나타났느냐? 방탄소년단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BTS가 나타나서 뭘 했냐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뮤직비디오가 있잖아요. 우리가 유명했던. 근데 그걸 유튜브에 공개하고 두 번째 버전, 안무 버전을 유튜브에 먼저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 게임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럼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가 그 춤을 추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영상의 화면에는 BTS가 춤을 추고 있는데 제가 덩치가 있잖아요. 몸치예요. 춤을 못 춰요. 따라 추는구나. 그쵸. 그러니까 제가 BTS 춤을 추고 싶은데 못 추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한테 BTS 춤추는 아이템을 하나만 딱 사서 넣으면 제 캐릭터가 BTS랑 똑같이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다 같이 BTS가 춤을 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친구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춤도 추고 노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10대, 20대 친구들은 게임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가상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공간, 즉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즐기고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저희 거니까요. 천주교에서는 주의를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미사를 요즘은 그냥 TV에서 TV 미사를 어쩔 수 없이 대체로 보지만 그것이 실제 참여해서 영상제까지 하는 그런 미사랑 똑같지 않다고 이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미사를 드리건 예배를 하건 교회에 가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은 단순히 영상 수준인데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더 발전되면서 예를 들어서 VR을 끼고 정말로 왼쪽 오른쪽을 보면 뭐 교우들이 다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가면은 이렇게 뭐 모든 현실이 느껴지고 또 거기에 심지어 뭐 냄새나 소리까지 다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고민이 생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40, 50대 분들보다 20, 20대의 문제라고 쳤을 때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 20, 20대의 출석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들이 있는 곳에 가야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고민들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에서 아바타에게 세례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혹은 내 캐릭터가 가상의 그 어떤 공간에 미사를 하고 있는 공간에 가서 신부님의 아바타에게 뭔가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내 가상 캐릭터가 그것을 취했을 때 이거는 과연 실제가 가상일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실제로 지금 있는 상황이죠. 네, 아마 그 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전략자나 뭐 윤리신학자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뭐 시대의 변화를 어느 정도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 몰라도 적어도 어떤 그런 종교적인 면에서는 저는 좀 직접 만나서 그리고 뭐 사람과 사람이 몸을 우리 특히나 가톨릭 교회는 이 성사라는 개념은 직접 눈에 보이는 표지,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그런 표지를 통해서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받는 거거든요. 근데 가상의 그 캐릭터가 그걸 얼마나 대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체온이 흐르는 그를 직접 만나서 공기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있다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양쪽을 다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뭐 깊이 고민을 안 해봤지만 그러니까 저도 신부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오히려 그래서 그 갈수록 이 오프라인이라고 할까요? 이 공간이 갖는 그 중요성 혹은 우리가 모임에 있어서의 필요성을 오히려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될 때가 곧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게 당연했잖아요. 그게 당연하고 온라인은 우리가 나중에 교육을 받았죠. 근데 지금 10대들 특히나 이제 알파 세대라고 불리우는 지금 10살 미만의 친구들은 오히려 온라인이 그들의 메인 스테이지고 우리가 왜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함께 해야 되는지를 마치 우리가 온라인에 대해서 교육받듯이 그들한테 이제 그걸 교육해줘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메타버스 세계에 대한 그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드리고요. 잘 들었습니다. 직관 가지